네, 잠시 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정책 변화를 예고하듯 특위위원장도 진선미 의원에서 이른바 대표적 완화론자로 꼽히는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일단 당정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잠시 뒤에 일단 부동산 특위가 열리면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해드릴 텐데 오늘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죠. 여당 내에서 있는 규제 완화론자 또 이제 분배보다는 성장론자로 꼽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김진표 의원을 여기에다가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는 있을 것이다. 네. 적어도 대대적인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당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까지도 좀 포함하냐 마냐 이건 이제 회의 결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재산세 완화 정도는 어느 정도 언급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이제 대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집을 사기에 좀 편하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무주택자의 한 이 두 가지 정도는 언급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된다면 기존에 김준표 의원이 많이 얘기했듯이 이제 거래세, 이게 양도세까지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완화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지 말지를 조금 이따가 논의해 보죠. 네, 지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념 그 특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대략적인 현재 청와대 정부의 생각은 원칙은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의 부동산 투기 예방이라는 그 큰 틀은 유지를 하되 네. 그 안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논의해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이었습니다. 네. 청와대의 방침은 이런데 지금 당정,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좀 그게 좀 궁금한 포인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또 스스로의 자기 부정이고 이제 일관성 상실이라는 또 다른 비판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네. 지금 관련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입니다. 지금 현재 생중계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잠시 뒤에 지금 관련해서 발언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김진표 그 위원장이 어떤 모두 발언을 낼지도 거기에도 메시지가 담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거래세 완화 부분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6월 1일이 지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여기 10%포인트, 원래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거기서 10%포인트 추가가 되는데 아마 양도세 중과 뭐 유예 혹은 한시적인 뭐 감면 이 정도까지 나간다면 오늘 상당 부분 좀 큰 폭으로 어떤 규제 완화 부분이 언급되지 않나 봐야 될 텐데 네.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여는 거고요. 김진표 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또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등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잠시 뒤에 김진표 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다 보니까 모두 발언을 할 것 같은데 모두 발언을 하면 바로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오늘 부동산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오디오를 좀 키워주십시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지금 사무총장 사회자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진표 위원장 옆에 또 그 송영길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대표가 직접 첫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도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 그리고 힘을 좀 실어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보궐 결과에서 알다시피 최고의 화두가 부동산이었고 결과적으로 선거 참패 역시도 부동산 실정이다라는 판단하에 송영길 대표도 역시 첫 번째로 내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로 내건 게 부동산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원래 이 부동산 투기가 김진표 위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선미 그렇죠. 의원이었는데 그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부동산 투기의 위원장을 교체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책 변화에 대한. 예, 뭐 규제 완화 정도까지는 지금 뉘앙스를 볼 수가 있죠. 정일영 네. 의원님, 천진 앞서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용빈 부동산 대변인님.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 무주택자나 장기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그런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일 것 지금 송영길 같은데 대표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전 비대위 체제에서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만들어지면 이제 새로 구성하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고생해 주신 진선미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 언론이 이상하게 써가지고 마치 뭐가 바뀐 것처럼인데 그게 아니고요. 새로 구성되신 거고 우리 진선미 위원장님을 고문으로 모셔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언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신 진선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김진표 우리 5선 의원님이시고 이 종부세를 최초로 입안하시고 세제 분야에 또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경제 또 기재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륜을 좀 필요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온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을 여기 이제 간사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들 또 윤호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토부 출신의 우리 맹성규 정일영 두 의원님이 또 계시고 조홍천 간사님까지 와 주셔서 가장 연부역강한 우리 당의 인재들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병우 정무위 간사님까지 오셔서 금융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으로 83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논의 안 됐던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 동안 같이 인천에서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이고 또 우리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최근에 구체화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이번 4일날 제가 대통령과 오찬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년 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토부와 LH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 20, 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 정부가 유능한 정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기하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인 우리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입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첫 회의에 참석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첫 회의다 보니까 모두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핵심 키워드는 몇 개 던졌습니다. 일단
재산세, 양도세 얘기를 했고 종부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공시가 현실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죠. 이 LTV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재산세 얘기를 하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먼저 시급하다는 건 아무래도 6월 달부터는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어떻게든지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거의 확실시되는 게 역시 1주택자에 한한 재산세 부분, 재산세 부담 완화는 거의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좀 이따 또 이 김준표 의원 이야기를 드려봐야 되겠지만은요. 다만 우리가 집을 갖고 있을 때 두 가지 세금을 내죠.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아마 종부세는 이번 회의에서 바로 건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라고 하면 현재 시세로 한 12억, 공시가 9억이니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깎아준다면은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재산세 부담 완화는 반드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양도세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역시도 이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이 부분이었었고 실은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바람이었었죠. 그랬는데 지금 4월, 5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급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매물이 잠겼다는 거거든요. 이 다주택자들이 내가 그 비싼 양도세 중과 내고 집 파느니 차라리 갖고 내년 뭐 대통령 선거까지 지켜보겠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완화를 한시적으로 좀 더 기간을 두면서 빨리 이 다주택자의 물량을 좀 시장에 떨고 내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어쩌면 양도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고 오늘 질문은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세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재산세 감면 그러니까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준이 현재 공시가 기준으로 6억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6억인데 이제 종부세 기준이 9억이니까 6억에서 9억 사이 부분까지도 아마도 좀 언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요. 당초의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시가 6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유자입니다. 네. 장기 1주택자에 한해서의 이제 보유세 부담 완화 정도는 아마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거의 확실시 언급될 것 같다. 네, 이 부분도 추가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언급이 됐던 게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뭐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었죠. 무주택자, 특히 뭐 장기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의 인정 비율을 90%까지도 이제 완화를 해줘서 집을 살 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라는 얘기였었고요. 본인이 송영길 대표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즉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대출 규제 완화, 특히 LTV도 어느 정도 이제 건드리지 않을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이따가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다만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는 건요, 네. 크게 두 가지죠. 새롭게 청약 시장에 해서 청약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있고, 남의 집을 뭐 다주택자의 매물이든 남의 집을 사는 이 두 가지의 집을 사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집을 쉽게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이 실수요자가 바라는 것은 집을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떨어진 집값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것을 원하게 될 텐데, 현재 이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이런 노력이 없이 무주택자들에서 대출만 더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영끌만 바뀌었을 뿐이지 비싸게 더 많은 대출로 땡겨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 논의 내용은 또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네. 날이었었고요. 이 날은 작년 말부터 정부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높아진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의 적용 누가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역시 6월 1일이었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6월 1일이 지나면 안 그래도 중과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양도세가 또 10%포인트씩 더 중과가 됩니다. 3주택자 이상은 지방세까지 합치면 거의 80%를 내야 되는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 생각은 그 전에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선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과 바람을 가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4월의 매물, 서울 매물을 보면
많이 늘었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4만 8천 거의 5만 가구가 나왔는데 문제는 매물이 많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급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급매는 내놓지 않고 팔리면 팔고 말리면 말고 해서 4월이 지나갔고요. 문제는 5월인데 5월은 오히려 매물이 지금 잠기는 현상이 나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오세훈 시장 되고 재건축도 다시 시장 완화된다고 하니까 그걸 바란다는 점, 또 이렇게 높은 양도세를 안 그래도 중과 이전도 내느니 이걸 갖고 그냥 다음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보자는 뭐 추이, 또 아니면은 강남 쪽에서는 증여를 또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소유권 전환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6월 1일 이전에 막 급매가 나와서 시장 안정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시 랠리의 시작 아니냐라는 바람 속에서 이제 신고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전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재건축 그 시장이 매매가도 좀 자극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재건축 하다 보면 집을 또 비워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전세값을 좀 자극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재건축할 때 이제 실거주 2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속속 그 2년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또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전세 공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 5월은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0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 와중에 지금 전세난의 어떤 시작 부분에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당국에서도 이게 2차 랠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세난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